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음식료 업종 이야기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할 텐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주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을지 몰라도 이제 하반기에 위를 향해서 날갯짓을 할 일만 남은 건지 일단 평가는 좀 이렇더라고요. 네.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실적부터 체크해 봅니다. 이번 시즌 실적 좀 어땠습니까? 1분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실적은 기업별로 많이 나뉘는 모습이었어요. 네. 지난해에서 올해 넘어올 때 소비 트렌드를 보게 되면 확실히 양극화 소비가 더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거든요. 지난해 넘어올 때 물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물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도 줄었고 가처분 소득도 감소해버렸어요.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동안 재화 소비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서비스를 늘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 도래한 겁니다. 서비스를 늘려야 되지만 소득은 늘지 못했고 이 팍팍한 소득 환경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더 짜야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확실한 필수품 소비가 좋았고요. 하이엔드 소비는 이어나갔고요. 하지만 중간재의 애매한 냉동식품, HMR 소비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에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라면 매출이 16% 늘었고요. 참치캔 매출이 무려 30% 늘었습니다. 대체가 안 되는 필수, 재료 성격의 제품들은 매출이 매우 좋았고요. 네. 냉동식품, 햇반이라든지 HMR, 밀키트 이런 쪽의 성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체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건 업종 전체로는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이렇다기보다도 좀 양극화 현상이 이 섹터별로 좀 나뉘어졌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완성품도 중요하지만 이 곡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완성품이 네. 만들어지려면 4월 이후에 원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곡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곡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네.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오버슈팅이었거든요. 예상보다 좀 이 공급 상황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 전쟁 이슈 때문에 불확성이 커지면서 투기적 매수 포지션도 많이 유입이 됐고요. 이런 부분이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반기 급등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가면서 정상화됐는데 또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었거든요. 결국 공급이 늘어나면서 곡물가는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라니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주로 북미나 남미의 가뭄을 유발해서 이 부분이 곡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남미 쪽의 작황은 예선보다 좀 나아지는 모습이고요. 지난해 높은 곡물가 상황에서 미국 농가들의 소득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농기계 투자 수요로 이어져가지고 기업으로 보시면 이제 캐펙스 투자가 많이 된 걸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이 양호한 공급 환경이 곡물가 하락을 또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는 또 엘니뇨 얘기가 나오거든요. 엘니뇨는 또 라니냐와 다르게 북미, 남미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옥수수, 대두 중심으로는 하락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날씨의 영향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네. 역대급 폭염도 있고 전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곡물가의 그런 변동성은 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안정을 찾게 될까요? 네. 그래서 곡종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옥수수, 대두, 소매까지는 안정화가 추가 이어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음식료 상조하고 얘기하는 이유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원가 부담이 있거든요. 1분기 업체들의 실적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곡물가가 연중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투입 단가가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생기는데 여전히 기업들은 투입 단가 레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Y로 보게 되면 전년 대비 부담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빠진 부분이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적용되다 보니까 아마 올해 3분기부터는 업체들이 원가에 있어서 부담에 좀 숨통이 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특징은 있고 원당가는 별개로 최근에 계속 오버슈팅하고 있어요.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원당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폭염 이슈들이 동남아, 인도 이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또 이쪽에 생산량이 비중이 높은 원당 가격은 여전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2016년, 17년 사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옥수수, 소맥, 대두는 모두 하락했는데 원당만 혼자 올라가면서 이제 차별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주요 원재료 중 이제 3개 정도는 빠질 수 있지만 원당은 여전히 우리가 좀 긴장해 봐야 된다. 여기에 변동성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곡물가의 변동성, 곡물가의 하락,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섹터 어디로 보십니까? 네, 여전히 이제 음식료 내에서도 네. 일단 소재업체들 그리고 종합식품 업체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합식품 업체? 그 외로는 일단 카테고리 킬러들 라면이나 제과, 음료 순서대로 수혜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이미 외국인들이 라면을 참 많이 먹어요. 네. 그리고 이 라면이 도대체 어느 나라 음식이냐란 말도 많은데 네. 우리나라 음식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일본 음식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스턴트 라면 많이 이제 발전시키면서 맞아요. 알고 있긴 한국화된 한데 거죠. 예. 그 정도로 이 라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좀 해보고 네. 싶었습니다. 라면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데 네. 이게 K컬처 그러니까 컬처 문화가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음식료 업종도 그 온기가 이어질지 궁금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라면 좋아하고 그 매운 거 이름 뭐였죠? 그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한참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온기가 어디까지 좀 확산될지 전문가 의견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숫자로 볼 수 있겠죠. 숫자로 보게 되면 농심의 1분기 미국 라면 매출이 40%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CJ 제일당의 미국 사업 매출액이 19% 증가했고요. 풀무원의 미국 사업이 22%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1분기에 매우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이 K컬처 그동안 이제 코로나 동안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됐고 K 컨텐츠에 대한 위상은 글로벌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네. 가운데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그 수혜를 받는 첫 해라고 보고 있고요. 여행에 앞서서 현지에서의 K푸드의 수요 자체 좋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보게 되면 라면에서는 농심 그리고 냉동 만두와 또 현지 식품 기업을 인수한 CJ 제일당의 미국 사업 기대가 되고요. 풀무원 이제 두부를 비롯한 아시안 누들 사업 미국 쪽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를 끝내고 올해는 이제 원가 부담 없이도 이제 비용 부담을 원가 부담이랑 이제 물류비라든지 비용 부담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풀무원도 수혜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 특히 이제 새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농심 하면은 라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풀무원 하면서 두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미국에서는 이 두부가 치즈인 줄 알고 먹었다가 맛이 좀 달랐다라는 예. 후기가 있더라고요. 두부가 그 정도로 또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이제 얻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인 것 같은데 문화가 음식도 그 안에 포함되는 만큼 또 앞으로 잘 뻗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계절적인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여름 같아요. 너무 더워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주류 관련한 섹터의 흐름은 어떨지 궁금한데 기업별로 좀 전망은 어떻습니까? 더위가 빨리 오면서 주가도 좀 웃게 될까요? 올해 이제 주력주들 주식은 주가 퍼포먼스 좋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상연을 본다라면 예상보다 조금 무더위가 빨리 왔기 때문에 2분기는 긍정적일 수가 있고 3분기는 또 강우 소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조금 우려가 되는데 중요한 건 올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예. 하이트진로에서 켈리란 맥주를 출시했습니다. 네. 하이트진로가 내년에 100주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실적이든 마켓쉐어든 뭔가 유의미한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라에 이어서 이제 켈리까지 출시하고 맥주 점유율 4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돈을 많이 쓰겠다. 지금 이 주예요. 점유율은 몇 %인데요? 지금은 30% 중반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40%가 목표다. 네, 그 40% 달성하기 위해서는 켈리를 활용하겠다. 이전에 참이슬만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다가 진로가 성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케이스를 빗대어서 맥주에서 투트랙을 써보겠다 이거고요. 테라보다는 조금 더 맥주 맛이 강한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소비자층을 공략하겠다. 그래서 카스와의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요. 롯데칠성은 반일 불매 이슈로 큰 고생을 했었죠. 2019년도에 점유율이 20%까지 올라갔던 소주가 10% 초반까지 빠지게 되고요. 다시 반등했지만 14%에 머물러 있었는데 처음처럼 세로가 또 히트를 치면서 20% 고지를 넘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1분기에 21% 달성을 했고요. 연중으로 하반기 갈수록 20% 중반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처음처럼 세로가 잘 되고 나니까 처음처럼 오리지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환기가 되면서 소주에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주는 올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일단 비용적인 부담은 있을 거고 일단 경기 영향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겠다. 걱정은 있지만 제품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변화가 주가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에 또 외식 경기 지수가 좀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급식주의 매력이 좀 부각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네. 뭐 급식은 뭔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외식 경기 지수가 오르면은 수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가 매력 부각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외식 물가가 또 많이 올랐죠. 네. 예, 경기 지수도 회복을 하지만 결국은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이 오른다면 이제 가격적인 요인이 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외식 경기, 외식 물가 부담이 급식의 수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런치플레이션 환경에 수혜주는 현대 그린푸드를 비롯한 식자재 유통 업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지만 급식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를 돌아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재택근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수가 감소했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공장들의 조업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Q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올해 10% 이상 회복을 하게 되고요. 가격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급식 단가도 대부분 10%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격과 수량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20%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식자재 유통 업체들이 대부분 급식 업체에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20% 정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비중을 본다라면 현대그린푸드가 전사에서 70%가 급식에 해당이 되고요. CJ 프레시웨이는 4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현대그린푸드가 먼저 급식 쪽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고 밸류에이션 갭이 좀 벌어진다라면 CJ 프레시웨이 역시 급식에 수혜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군 급식 시장도 열리고 있는데요. 네. 군 급식이 이제 1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산업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현대식 그리고 이제 선진화된 식재료를 원하기 때문에 식품업체들이 납품을 이쪽 확대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 전담이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는 건 아닌지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니시죠? 지금 들어보니까 앞서서 저희 뭐 주류도 기업별로 잘 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지금 급식주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연달아 쭉 좋은 얘기만 자꾸 해주셔서 조금 포인트를 잡으면은 네. 선호도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이 가성비와 해외 쪽 이쪽이 제일 쌀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급식, 그 주류는 좀 그 차선호주로 밀릴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잘 갈 일만 남은 음식료 섹터, 저평가 매력은 과연 언제쯤 부각될 것인지 주식의 흐름으로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종목 간 조금 스위칭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평가 종목들이 부각되는 거는 3분기 이후일 것 같습니다. 예, 2분기까지는 좀 여전히 기다려야겠네요. 원가 부담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전망 자료들이 곳곳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를 봤을 때 반도체, 자동차, 대형 시크릿컬 산업 대한 뷰는 여전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가 섹터 전체로 막 호황이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을 보는 게 가성비면서 해외가 좋은 기업들, 예, 결국 미국의 이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이 음식료도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급식은 별개로 내수 트렌드에서 런치플레이션 환경에 수혜주기 때문에 급식이 좋다. 정리해보면 음식료 저평가가 부각되기 위해서는 가성비와 해외 그리고 급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건 2분기까지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기대는 3분기 정도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섹터가 더 있습니다. 담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담배가 몸에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기사 하나 보니까 그 담배 곽 앞에다가 조금 더 그림을 네. 적나라하게 삽입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전자담배가 또 이번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세금 형평성 문제 발언까지 촉발이 된 상황입니다. 전자담배 가격 인상 논란, 오르면 소비자는 안 좋겠지만 기업에겐 또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담배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좀 민감한 문제인데 아무래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좀 대규모의 선거가 끝난 뒤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담배는 아니지만 일반 담배 사례를 빗대어 보면은 가격 인상은 2005년도, 2015년도 두 차례 있었는데요. 모두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2년 뒤 그리고 대규모 선거, 총선, 지방선거 끝난 뒤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금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단기간 내에서는 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내년도 총선 이후 2024년 4월 이후에 좀 더 불붙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가격 인상의 명분은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담배 가격 글로벌 수준만큼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한 8,000원, 10,000원까지도 정부는 타겟을 하고요. 물론 장기간의 목표로서. 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인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슈가 좀 불거지는 거는 적어도 내년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총선 이후에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다. 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이 내용 하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담배가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전자담배 쪽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일단 침투율 측면에서 지금 거의 19%, 20%까지 왔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용률이 높아요. 같이 좀 많이 피세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이제 여기서 더 가파라지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PD님은 같이 못 피겠다고 하시던데 또 같이 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종목 볼까요? 네. 음식료 업종 저희 투자한다면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것만은 기억하자라는 내용하고요. 탑픽 종목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종목은 상반기에 좋았는데 더 좋아질 기업은 농심이고요. 네. 그동안 부진했다가 반등할 기업은 CJ 제일제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농심은 라면 소비가 좋은 부분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뷰 포인트가 달라졌다. 네. 그동안 해외 비중이 50%가 안 됐는데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해외 라면 비중이 50%를 돌파하게 됩니다. 네, 기업의 DNA가 바뀌는 거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확고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더 강화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농심은 그동안 퍼포먼스 좋았고 1분기 서프라이즈 냈지만 2분기, 3분기 연달아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 예, 계속 좋을 수가 있고요. 이어서 제일제당 너무 싸다라는 거죠. 제일제당 밑에 이제 가격 매력이 있다. 네, 가격 매력도 있고 해외 성장도 있고 이제는 회사가 전략 변화를 통해서 이 가성비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2분기에 집중할 거다. 그리고 제당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쉬안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적어도 밸류를 3조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제외하고 대한통운 연결로 들어오는데 제외하고 보게 되면 지금 제일제당의 식품과 해외 바이오 사료 사업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1.5조밖에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당은 이 식품 소비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또 가격 매력까지 부각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는 CJ 제일제당, 여기에 또 농심까지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 저희 힘차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이 흐름이 마감까지 더 상승폭 확대되며 마무리되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